안녕하세요. 주식 초보자, 주식 투자자, 개인 투자자분들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어드리고 싶은 캡틴 정진입니다. 자, 오늘 주식 초보자들을 위해서 캔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주식 하시면 안 됩니다. 캔들 차트 보는 법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자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해보실 수 있습니다. 저 정진과 함께 하시면 정말 어렵지 않게 쉽고 빠른 기간 안에 두 자릿수 수익률 따박따박 챙겨갈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회원님들 질문들 보면요,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손절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 많습니다. 캔들 모양만으로도 손절해야 될 캔들, 매수해야 될 캔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으니까요, 캔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이 영상 꼭 봐야 합니다. 흔히 수익이던 종목이 본전까지 내려왔을 때 손절해야 되나 기다려야 되나, 또 아니면 사자마자 막 떨어지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걸 바로 팔아야 되나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 고민하다가 타이밍 놓치신 경우 많으시죠? 시세 움직임을 볼 줄 알아야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할 수가 있고요, 높은 확률로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이 시세의 움직임, 그 시작을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캔들입니다. 캔들, 지난번 입문자 과정에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양초같이 생겼다 해서 캔들 차트라고 불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캔들의 모양으로 다음 진행될 흐름을 어떻게 파악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식의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할 건데요, 어느 분야든 기초가 가장 중요합니다. 손흥민의 아버지 손흥정 씨가 인터뷰 할 때 보면요, 항상 강조하시는 게 매일 기초 훈련을 반복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시죠.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득점왕을 한 선수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 고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주식 고수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초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고 항상 반복 학습, 항상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차 감도가 떨어지는 것이고 결국 주식시장에서 손실이 커질 것이며 도태될 것입니다. 자, 그럼 캔들에 대해서 잠깐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캔들은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일본 캔들은 하루에 시가, 고가, 저가를 한 번에 보여주고요, 주봉 캔들은 한 주에 시가, 고가, 저가, 종가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월봉은 한 달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1분봉 캔들 같은 경우에는요, 1분에 시가, 종가, 고가, 저가를 한 번에 보여줍니다. 네, 이렇게 몸통이 있고 윗꼬리, 아랫꼬리 이러한 캔들 하다가 일정 기간에 대해서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시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세력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캔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나 보는 캔들이지만 캔들마다 의미가 다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매매에 적용을 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영상으로 캔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캔들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양봉, 음봉, 도치 캔들인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빨간 색깔은 양봉, 파란 색깔은 음봉, 도찌는 십자가 모양을 한 게 도찌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캔들은 양초같이 생겼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인 건 지난 입문제 영상에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가보다 종가가 높으면 양봉이라고 하고요, 시가는 몸통이 하단에 있고 종가는 몸통 상단에 있습니다. 주식 가격은 수요와 공급, 즉 매수하려고 하는 자와 매도하려고 하는 자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모든 물건값이 마찬가지죠. 양봉이라는 것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점차 가격이 올라가서 주가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일봉 캔들이 양봉으로 표현되었다면 장중 움직임은 시가 대비해서 살짝 눌림이 나오고 장중 상승하다가 고가에서 일부 매물이 나오면서 고가 아래 종가가 형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이게 그냥 하나의 일봉이라고 보시고 주봉이면 이게 한 주의 봉이고 월봉이면 이게 한 달의 봉입니다. 그리고 이게 분봉이다 그러면 1분에 이거의 봉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5분 봉이다 5분 동안의 하나의 봉이다. 이 흐름은 이렇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9시 3시 반 이건 하루에 주식시장 열리는 시간을 얘기하기 때문에 그냥 흔히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 캔들 하나만 보고도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주가의 흐름은 다양하지만 이 캔들을 보고서 오늘 주가 흐름 이렇게 움직였구나 알아야 됩니다. 일봉 캔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일봉의 전후 흐름과 이동평균선 등을 통해서 장중의 분봉 흐름이 머릿속에서 그려집니다. 그만큼 그 정도가 되도록 많이 보셔야 합니다. 자, 반대로 음봉은 시가가 몸통 상단에 있고요. 이게 시가입니다. 그리고 종가는 몸통 하단에 있습니다. 이것을 몸통이라고 하죠. 꼬리고요. 시가 대비해서 종가가 하락했다는 뜻, 즉 오늘 하루는 하락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말 그대로 음봉은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면서 주가의 하락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봉 캔들의 음봉을 표현되었다면 이렇게 장중에서 살짝 올랐다가 쭉 빠졌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결국 종가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서 마무리 지었다. 즉 몸통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봉의 종류가 굉장히 많으니까 이 음봉만 보더라도 어떻게 오늘 주가가 움직였구나. 이 음봉을 보더라도 어떻게 주가가 움직였구나. 이게 꼭 이렇게 간다고 정해진 건 아니고 이건 예시일 뿐입니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이거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매일매일 다른 겁니다. 이렇게 갔다가 진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게 음봉이다, 하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 도지 캔들입니다. 도지 캔들 시가하고 종가하고 같거나 비슷한 경우입니다. 똑같을 때는 이렇게 까만 색깔로 십자가 모양이 나고요. 만약에 살짝 하락 마감했다. 그러면 이렇게 음봉으로 표현되면서 약간 십자가형이죠. 마찬가지로 시가보다 종가가 살짝 끝으로 마무리됐다. 소폭 상승했다. 이러한 모양도 색깔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도지 캔들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예시를 드리자면 이러한 일봉상의 도지 캔들 있으면 시가하고 종가가 결국엔 어떻게 움직였던 같이 끝났다. 이건 말 그대로 시가보다 종가가 살짝 오르긴 했는데 주가의 움직임은 있었겠지만 결국 상승 마감했고요. 하락 마감했다. 도지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즉 캔들의 시세 파악. 도지 캔들은 어느 한쪽이 우세하지 못하고 주가는 혼조세를 보인다라고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몸통이 있어도 꼬리에 비해서 몸통이 크지 않다면 매수세나 매도세 어느 한쪽이 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 캔들이라고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캔들이겠죠. 몸통이 파란 경우에 음봉이지만 윗꼬리 아랫꼬리가 더 크고 몸통이 작으면 도지로 파악하시고요. 이런 경우 음봉이지만 도지성 캔들로 이해하시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더 뚜렷하다, 몸통이 작다, 꼬리가 길다, 다 도지 캔들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양봉, 음봉, 도지 설명해 드렸는데요. 양봉은 매수세가 우세하다, 즉 상승하고 있다. 음봉은 매도세가 우세하다. 즉 매물이 많이 출해서 하락하고 있다. 도지는 혼조세다. 일방적으로 한쪽에 균형이 쏠리지 않고 양쪽 다 균형 있게 움직여서 횡보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캔들의 기본 생김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이거는 알겠다. 시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시세의 움직임을 포착하기 위한 캔들을 반드시 한눈에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캔들 중에서 주가가 상승하다가 갑자기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고점을 찍고 주가가 하락 방향으로 바뀝니다. 또는 반대로 주가가 막 하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캔들이 나오면 변곡점으로 저점을 찍고 상승으로 바뀝니다. 즉 반전을 알려주는 캔들,
그 캔들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으면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이 캔들만큼은 알아야 하락 전환인지 상승 전환인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뭐 잡다한 방법이 아니니까요. 딱 이 포인트만 지켜도 시세 파악 누구보다 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가가 한 방향으로 가다가 이런 망치형 캔들 나타나면 변곡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봐야 합니다. 저점의 매수 기회가 될지 모르고요. 또 고점의 매도 기회가 될지 모르기 때문이죠. 이렇게 보시면 망치형, 말 그대로 망치같이 생겼다 해서 망치형입니다. 망치형 특징을 보시면요. 아래 꼬리가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몸통이 짧습니다. 즉 몸통보다 아래 꼬리가 2배 이상 길면 망치형 캔들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이때 몸통의 색깔은 좀 중요하지 않고요. 장중에서 어떻게 종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즉 하락 추세에 있던 시세에서 이 망치형 캔들, 빨간색 캔들이든 파란색 캔들이 나왔는데 밑꼬리가 2배 이상 긴, 몸통보다 2배 이상 긴 이런 망치형 캔들이 나왔다. 그러면 거의 저점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이런 상승하는 시장에서 이런 몸통이 작고 몸통에 비해서 2배의 꼬리 길이가 있는 망치형 캔들,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상관없습니다. 이러한 모양이 나왔다. 그러면 고점 가까이에서 종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세가 전환되는 것이죠. 쉽죠? 하락 파동의 끝자락에서 망치형이 나타난다면 더 이상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요. 상승 추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큽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주가의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이 상황은 말 그대로 매도세가 더 많다는 거잖아요. 매수세에 비해서 매도세가 강하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눌리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래 꼬리를 이렇게 음봉으로 왔다가 갑자기 이것을 매수세가 잡아먹으면서 이렇게 긴 꼬리를 만들었다는 것은 장중에 주가가 내려왔다 올라왔다는 뜻입니다. 기존 매도세보다 강한 매수세가 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존의 매도세를 넘어서는 매수세가 출현했기 때문에 아랫꼬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매수세 과연 누구일까요? 여러분일까요? 저일까요? 대부분 대규모 자금, 큰 자금을 운용하는 세력들입니다. 뭐 세력이라고 하면 기관도 있을 수 있고요. 만약 주가 조작한 세력도 있을 수 있고요. 대형 펀드들 여러 가지 자금들을 저희는 세력이라고 통칭을 할게요. 개인 투자자가 절대로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물량을 확보하거나 돈을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절대 기존의 매도세를 이겨낼 만한 개인 투자자들은 없습니다. 슈퍼 개미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슈퍼개미도 혼자 움직이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락 추세의 끝자락에서 나타난 이런 망치형 캔들은 세력의 매수세다라고 좀 판단하시고 저점 찍을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상승 반전 캔들이다. 즉 상승 신호다. 잘 보시고 기억해 두시고요. 반대로 이거는 상승 추세에서 이런 망치형이 나왔다. 이렇게 대부분 양봉보다는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어쨌든 이렇게 좀 판단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하락 목표치를 세우면서 나타난 망치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주봉이나 월봉 등 장기적인 흐름상에서 지지 영역이 발생한 망치형 캔들입니다. 거래량이 대량으로 여기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량 거래를 수반한 망치형 캔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즉 세력이 들어와서 저점을 찍고 올려준 거다. 상승 전환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망치형을 거꾸로 놓은 이런 역망치형도 있습니다. 역망치형 역시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몸통이 작고 윗꼬리가 2배 이상 깁니다. 상승 추세에 있는 갭을 발생해서 시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역망치형을 이렇게 표현할게요. 또 다른 말로 유성형이라고도 하거든요. 이것은 즉 하락 신호를 나타낸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갭으로서 시가를 형성해서요.
몸통이 작고요. 색은 파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 빨간색이 나올 수 있고 이 몸통의 길이에 윗꼬리가 3배나 될 정도로 긴 꼬리가 있고요. 아래 꼬리는 사실상 없거나 있어봤자 이렇게 작게 있습니다. 이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영망치형, 유선형, 상승 추세에서 반전하는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영망치형, 즉 상승 전환하는 영망치형은 이 꼬리가 몸통의 2배 됩니다. 반대죠. 이거보다 차이가 있죠. 유성형은 상승 추세에서 갭이 동반돼서 고점에서 윗꼬리가 3배, 몸통의 3배의 꼬리를 달아야 되고, 반대로 하락하다가 상승 전환하는 반전 해모 영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몸통의 윗꼬리가 2배 이상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갭이 없어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몸통의 색은 중요하지 않고요. 작은 몸통이 저가에서 대부분 형성이 되는 이러한 영망치형의 모습을 하고 있다. 아랫골이 사실상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게 바로 영망치형,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하는 모양의 캔들이고요. 이건 꼭 기억하세요. 망치형하고 헷갈리신 분도 계시는데요. 망치형 같은 경우는 이해하기 쉽죠. 밑꼬리가 기니까 매수세가 매도세를 잡아먹고 올라왔다. 이해하기 쉬운데 영망치형 같은 경우에는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2배 이상의 밑꼬리가 있고요. 몸통이 작고 저가 부근에서 몸통이 형성된다. 이러면 상승 반전형이 그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반대로 영망치형 중에서 상승 패턴을 보이다가 갑자기 갭상승으로 출발을 보여요. 갭상승 출발했다가 올랐다가 쭉 빠집니다. 즉 꼬리가 몸통의 3배 이상 길어야지 이러한 유성형, 영망치형, 하락 전환하는 캔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갭이 있어야 되고 3배의 몸통 길이가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반전을 알리는 캔들, 망치형, 영망치형 이렇게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바로 장악형 캔들입니다. 장악형 캔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거와 같이 상승 장악형과 하락 장악형이 있는데, 상승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첫날 음봉, 다음날 양봉 이렇게 출현을 합니다. 즉 하락 추세에서 음봉이 나왔어요. 망치형도 아니고 영망치형도 아닌 이런 음봉이 나왔는데, 그 다음날 뭐 더 아래서 출발했던 밑꼬리가 더 길던 저점을 찍던 상관없이 양봉이 쫙 나오면서 전날의 음봉을 다 잡아먹는 거예요. 보시면 다 잡아먹었죠. 이게 장악을 했다, 상승 장악했다 라고 표현을 하면서 추세가 변곡되는, 상승 전환하는 이러한 캔들이다. 이 두 가지, 아까 망치형 한 가지였지만 두 가지입니다. 두 개의 모양을 한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돼요. 자, 반대로 그러면 하락 장악형 같은 경우에는 상승 추세에 있다가 이렇게 양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장대 음봉이 나옵니다. 즉 양봉을 다 뒤엎는 긴 음봉이 출현을 합니다. 이게 하락으로 전환되는 하락 장악형의 캔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바로 하락 추세가 전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두 개의 캔들을 비교했을 때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색깔이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첫째 날보다 둘째 날의 캔들이 훨씬 커서 첫째 날의 캔들을 다 덮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장악형 캔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윗꼬리 아랫꼬리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건 무시해도 되고요. 자, 잉태형, 포화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잉태형 같은 경우는 일정한 추세 이후에 긴 몸통이 출현을 합니다. 첫째 날하고 둘째 날하고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이 반대색을 가지고 있고요. 첫째 날을 몸통이 큰데 둘째 날 몸통이 작아서 첫째 날이 둘째 날의 몸통을 다 잡아먹고 있다. 그래서 임산부처럼 이렇게 잉태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승 잉태형, 하락 잉태형 두 가지가 있는데요. 상승 잉태형은 말 그대로 하락을 지속하다가 긴 음봉이 발생했고 다음날 이렇게 작은 양봉이 긴 음봉 안에 잉태되듯이 포화되듯이 양봉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추세가 반전되면서 상승으로 접어들 때 나타나는 형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하락 잉태형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긴 장대 양봉이 출현했고 그 다음날 작은 음봉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작은 음봉이 큰 양봉 안에 작아야 됩니다. 즉 임산부처럼 이렇게 잉태하고 있어야 되고 포화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게 발생이 되면서 거래량이 줄어들고, 여기서는 거래
거래량이 크게 나오지만 여기서는 거래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하락 추세가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번외로 지금 이것처럼 도지형 캔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도지형 캔들이 나타나면 역시 마찬가지로 하락 추세에 전환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도지형이 오히려 이렇게 생긴 음봉형보다 더 신뢰도가 높습니다. 긴 장대 양봉 나오고 도지가 나왔다? 그러면 하락 전환 추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여기도 도지가 나왔다. 그러면 전환 가능성이 높다. 신뢰도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잉태형의 특징을 보면요. 일정한 추세에 지속된 이후에 긴 몸통을 첫째 날에 나오고 둘째 날에는 작은 몸통. 색깔은 첫째 날하고 반대되는 색을 가지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둘째 날 작은 몸통이 첫째 날 긴 몸통 안에 완전히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임산부처럼 잉태되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관통형입니다. 장악형보다는 신뢰가 좀 덜하지만 그래도 꽤 높은 신뢰도를 보이는 변곡점을 나타내는 캔들입니다. 실질적으로 관통형 같은 경우에는 하락 관통형, 즉 후근형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하락 신호를 나타내는 신호입니다. 첫날에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보이고 지속된 양봉이 발생이 됩니다. 둘째 날은 첫째 날 봉보다 더 고가에서 시작을 해요. 그러고 나서 높은 가격의 시가가 형성이 되고 둘째 날의 종가는 떨어지면서 이 첫째 날의 봉의 가운데보다 더 내려가서 꼬리와 가운데 사이에서 종가가 형성이 됩니다. 이게 하락 관통형의 캔들 모습입니다. 요거 이해하시면 이렇게 하락 전환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하기 쉬우실 거고요. 반대로 상승 관통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긴 음봉이 발생이 되고요. 둘째 날은 첫날의 저가보다 더 낮게 시가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 양봉이 출현합니다. 양봉이 출현하는데 둘째 날의 종가는 첫날의 음봉 캔들의 가운데 중간값하고 요 꼬리하고 요 사이에서 이 종가가 형성이 됩니다. 중간 이상 고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통형이 나오면 반등 전환의 추세가 시작이구나 라고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요 캔들을 기억하고 계시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별형, 샛별형이 있고요. 저녁별이 있습니다. 관통형하고 좀 비슷한데요. 실질적으로 봉이 3개로 나타내는 겁니다. 이걸 2개로 나타낸다, 표현한 다음에 상승 장악형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실제적으로 샛별형 하락 추세에 있다가 첫날 긴 몸통 음봉이 발생입니다. 둘째 날은 첫째 날에 갭이 발생을 합니다. 이 갭이 발생을 해서 시가가 갭으로 떨어져서 출발을 보이고요. 등락을 보이다가 결국 도지로 마무리되는 모습을 보이고, 셋째 날은 첫째 날과 반대 색깔 빨간 색깔로 대부분 긴 몸통을 나타냅니다. 이 3개의 표현을 보시면 샛별형으로 상승으로 전환되는 캔들이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녁별, 말 그대로 지는 해 상승하는 추세에 있다가 빨간 색깔 긴 몸통이 나오고, 그 다음날 갭으로 시가가 형성되고 종가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한 도지로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하락으로 출발을 긴 장대 음봉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첫날 색과 반대되는 색깔이 나와야겠죠. 음봉이 나오면서 긴 몸통을 형성을 합니다. 이게 하락 전환하는 캔들의 모양이니까 요 부분들 반전을 나타내는 거 제가 크게 3가지로 알려드렸습니다. 파동에 대해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좀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강한 상승파가 만들어지면 조정 이후에 재차 상승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정의 끝을 잡을 수 있다면 안정적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것을 캔들로 보고 파악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알려드린 캔들에 그 힌트가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보시고 하락장에는 진행된다는 건 그 구간에서만큼은 매도세가 매수세보다 강하다고 생각하시고, 조정 끝은 매도세가 약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질은 혼조세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조정이 진행되다가 도지가 나타났다는 건 매도세 우위 구간에서 혼조세로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강력한 상승 이후에 조정 파동인데 매도세 우위에서 혼조세로 바뀌었다는 것은 이제 매수세 우위 구간, 즉 강한 상승 파동이 다시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연속성 도지가 나오면
매우 유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바닥권에서 첫 급등 이후에 조정 구간에서 연속 도지는 굉장히 의미가 크기 때문입니다. 시세는 상승과 하락을 계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상승하던 시세가 상승을 멈추면 하락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요. 하락하던 시세가 하락을 멈추면 상승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거는 필히 기본적으로 기억하시고 몸에 배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캔들을 많이 보시고 숙지하시고 이해하시면 바로바로 보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변곡점의 시세를 파악한다는 것은 적절한 매수 타점과 적절한 매도 타점을 잡는데 굉장히 유용합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 중에서 이게 지금 계속 가지고 가야 될지, 상승 중인데 계속 상승할 것인지, 아니면 하락 중인데 계속 매도해서 손절해야 될지, 이런 종목, 궁금한 종목 많으시죠? 그래서 하나만 알기보다 두 가지를 알면 보유 종목에 대해서도 대처를 잘할 수 있는 방법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영상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영상을 보다 빠르게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